오늘은 동의보감의 기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동의보감의 기문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대개는 요약을 하면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가 뭔가 하는 기에 대한 어떤 총론적인 설명을 동의보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에 대한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기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생성은 사실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음식에 대한 문제, 음식에서부터 기가 생긴다. 기는 음식에서 생성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호흡에 의해서 기가 생성이 되는 상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부분, 이렇게 기의 생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 생성 자체가 어떻게 사실 인체에서 운용되는가 하는 부분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는 이제 연기나 위기 또는 경락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의보감에서 사실은 이 정도의 기가 음식에서 생성된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기가 생성이 된다. 또는 그렇게 생성된 기가 연기나 위기가 되고 그것이 인체의 어떤 시비경락을 통해서 인체에 작용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사실은 실체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기 자체가 허전생 입장에서는 기는 당연히 한의학의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기의 더 본질적인 설명을 사실은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기가 인체에서 이 정도 개념이면 한의학을 이해하는 사람 정도는 알 수 있도록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일단 간단하게 개요를 보면 하여간 기가 어떤 거냐 하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기가 인체에서 어떤 질병 상황으로 들어갈 때, 이건 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기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하고 개념을 잡고, 그리고 임상에서는 기가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병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 자체가 사실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병은 사실 기가 관여를 한다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가 뭐길래 인체 모든 병에 관여를 하지?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 정이나 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개념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기문에 있는 임상적인 파트는 사실 기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병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기가 병리적인 문제가 이렇게 났을 때는 일단 기가 체한 것, 그리고 칠기라 해서 정신적인 부분에서 작용하는 우리 감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형태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에서부터 칠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것이 기의 변화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충격, 중기라는 말 자체, 중기는 중풍이랑 같은 의미예요. 풍에 맞았다는 의미고 이건 기에 맞았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기는 정신적인 부분에 아까 여기서 칠정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맞았는 것, 그러니까 강력하게 자극을 받거나 강력하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걸 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기가 올라가서 문제가 된 것, 기가 내려가서 문제가 된 것, 상기나 하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기나 속인 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기가 막혀서 일어나는 통증이나 기가 역행하는 거나 기가 이것도 역시 막힌 거죠. 막혀 있다거나 또 기 부족이라는 부분, 기의 허약 상태, 그리고 그래서 기운이 끊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증상이 생기고 어떻게 치료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동의보감에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뒷부분에 임상에서 쓰는 부분은 사실 기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해버리면 뒷부분의 운영은 상당히 이해가 쉬운 부분에 들어갈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기가 상기가 되거나 하기가 되거나 부족하거나 막혔을 때 어떻게 치료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임상적인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지만 인체 전반에 기가 무엇이길래 그것이 막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부족해지고 작아지고 하느냐, 또 그것이 기가 무엇이길래 이 정신적인 부분에 연관을 가지느냐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또한 여기서 총론 파트에서 이야기한
기 자체의 생성이나 운영에서 나오는 이 경락에 대한 개념, 기가 만들어내는 인체의 총체적인 작용,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락, 우리가 또 이야기한 연기와 위기의 차이, 그게 다시 임동맥이나 기경팔맥들이 작용하는 원리, 사실 또 그것이 기하고 인체의 오장육부는 어떤 연관을 가지느냐, 이런 개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의학의 기가 벌어지는 병리적인 상황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동의보감의 기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기가 뭔지, 인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의학에서 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한의학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이에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치료할 거냐 하는 거고, 그건 사실 사람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아요. 그러면 사람이 뭐냐, 한의학적으로. 사람은 한의학적인 정의에 의하면 사람은 천지 합기라고 내경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고 물으면 한의사들은 사람은 천지 합기다, 이 말은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합쳐진 거예요. 여기 이제 기가 등장을 하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가 뭐냐는 걸 이해하는 거고, 천기와 지기가 합해진 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른 게 없고 기가 합혀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천의 기는 뭐고 땅의 기는 뭘까요? 라는 걸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한의학을 시작하는 게 좋은데, 일단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천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형의 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고 보니까, 우리 사람 보면 육체가 있어요. 육체. 보통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육체, 몸뚱아리가 있는 거죠. 이걸 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서양의학적인 부분은 육체와 정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형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형태가 없는 부분, 무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형에 대한 이야기,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작용들이 뭐냐면 되게 쉽게 말하고 사랑하고 행동하고 뭐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형태를 움직이게 하는 이 힘들은 사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소리가 들린다든지 눈으로 뭘 본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사실 어떤 형태적인 부분을 벗어난 그런 일들이 인간한테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사랑하고 생각하고 유추하고 기억하고 하는 일들은 사실은 단순히 형태적인 부분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작용들, 우리 쉽게 하면 작용이라는 부분, 사실 생명 활동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무형의 곁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서양에서는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무형의 것을 사실 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로 되어 있더라 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를 청기라고 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덩어리를 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형과 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정의고, 이 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형태는 사실은 물질적인 부분이죠. 물질적인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냥 우리 가시적인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몸뚱아리예요. 몸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 사람 몸 보면 되죠. 사람 몸 뭐 피부가 있고, 예? 여기 뼈도 있고, 예? 그 안에 내장기, 오장육부도 있고, 뭐 여기 피도 돌고 있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형태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죽은 시체는 목도 있고 뭐 머리카락도 있고 오장육부 다 있고 심장도 다 있지만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동적인 생명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동적인 생명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몸을 보면
사람 몸을 살아있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게 하고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 생명활동을 실제로 보이지 않는 작용들이, 생명현상들이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약에서 그걸 기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 육체 덩어리보다 그 기가 인간을 병들게 한다는 개념이 기본이에요. 자,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우리 해부학적인 부분이나 조직학도 뭐 세포 생리학이나 이런 걸로 인체를 파악하면 그만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서양의 인간관이라면, 한약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덩어리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이 형태를 만드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람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인데,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추구해 보면 모든 형태는 기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해야 기의 실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몸뚱아리와 그 몸뚱아리를 운용하는 기가 있다라는 개념이 전제로 가고, 그럼 그 기가 뭐냐? 또 기가 뭐길래 사람의 몸뚱아리를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잠시만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기의 본질과 기의 생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의 본질과 기의 생성이라고 하면 우주와 만물과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래 그 인간이 만들어진 근본 원리를 알아야지 인간이 왜 병들어 있느냐, 또 그걸 어떻게 치료할 거냐 하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성 원리를 우리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인간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나온 게 인간은 만물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에서 혼자 뚝 만들어진, 혼자 갑자기 어느 날 신이 뚝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인간도 여기 있는 뭐 소나 돼지나 말이나 뭐 강아지나, 또는 여기 뭐 우리가 먹는 배추나 뭐 기타 나무들, 소나무, 대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나, 나머지 우리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처럼 바이러스나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지구상에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천지 사이에서 어떻게 생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알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 무엇인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학문이 한의학에서는 역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역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역학이 나오면 우주 생성에 동양인들이 봤던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역학에 대한 그 동양인들의 설명은, 그러니까 처음 접하면 되게 난해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이 역학 자체가 이렇게 시작하죠. 무극이라는 것들이 있고, 무극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음양이 돼요. 음양에서 뭐다 여기 사상이 만들어지고, 오행이 만들어지고, 내경에서는 여기서 육기가 돼서 이 오행과 육기의 조합이 만물을 만드는 원리다 라는 것이 사실은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우주 생성의 원리예요. 근데 이 말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는 원리들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그것에서 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면 좋아요. 인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인보감을 풀어야 되는데, 주제가 거창하게 우주 생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양에서의 우주 생성의 원리가 있고 동양에서의 우주 생성의 원리가 있어요. 간단하게 서양에서 우주 생성 원리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서양의 우주 생성의 원리라는 것들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양인들이 써놨던 역학이랑 어떤 연관성을 가지나 서로 연관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자, 서양의 과학이 밝혀놓은 우주 생성의 원리는 지금까진 그래요. 뭐 우주가 생성될 때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우주가 어떻게 정말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밝혀낸 것은 우주는 초기에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어둠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부분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만들어진 이 지구라는 것 빼고 사실은 조금만 가면 태양계, 뭐 나중에 은하계 이렇게 보면 그게 은하계나 이런 것들이 밤에 쳐다보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 정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밤하늘에 빛 정도가 있어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사실은 빛보다는 어둠이 훨씬 많다는 걸 알고, 그 배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 어둠이라는 부분들 자체에서부터 사실은 자, 빛이 생겨나면서 우주가 생성됐다. 그래서 이 어둠에서 빛이 생성되는 그 순간을 사실 빅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폭발이 일어났다. 근데 이 대폭발이 생겨서 우주가 어떤 한 점, 어둠 속에 있는 어떤 한 점이 무한대로 고압이 상태에서 폭발을 해서 이 폭발한 상태에서 빛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 빛들이 우주의 어둠 속 공간을 쫙 퍼져나가면서 여기에 물론 이 빛이라는 부분은 서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빛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또 많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이 어둠 속에서 뭔가 강렬한 빛이 생기는 현상으로 보면 되니까 이 빛이 생기면서 어둠이라는 공간 속을 이 빛들이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면서 여기에 자 어둠 속에 빛이 생기면서 빛이 터져나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가 만들어졌다. 우리 입자로 이야기하면 형태가 만들어졌다는데 최초에 만들어진 게 수소 원소다. 그래서 먼저 보는 1번이 수소다. 이제 가장 간단한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진 핵이 있고요. 그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는 수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수소 다음에 만들어진 게 수소 다음에 헬륨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우주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가 수소하고 헬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뭐 잡다한 원소들은 사실은 수소 헬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원소들이고 그 원소들 자체 구조가 되게 복잡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중성자 수와 전자 수들의 차이가 나는 것이 다른 원소의 생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되면서 다른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생겨나는 거다 라고 보는 것이 서양의 우주 생성 원리 또는 입자가 만들어진 원리, 만물이 만들어진 원리예요. 근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이제 이 자체 빛 자체가 계속 터져나가고 이 터져나간 부분들 자체가 지금도 계속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아직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이건 이제 지금 어떤 한 시점에서 관측을 해보면 이 두 개의 별 사이의 거리들이 계속 길어지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걸 역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모든 별들이 어떤 한 점으로 이렇게 환원된다는 걸 봐서 그곳에서 강렬한 폭발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다. 최소한 우리가 보는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게 지금 서양의학의 우주 창조의 가장 간단한 원리, 간단한 설명이에요. 자, 그럼 자, 요것이 지금 서양의 과학에서 바라보는 우주 생성의 원리를 간단하게 본 건데요. 자, 동양에서는 이러한 우주 생성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걸 살짝 비교를 해서 볼게요. 자, 동양에서 우주는 자,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그러니까 서양에 대한 그 우주 생성은 빅뱅에 의해서 어둠 속에서 빛이 생겨나면서 우주가 그 빛이 계속 팽창을 하면서
그러면서 입자들이 좀 더 복잡하게 모이면서 형태들이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동양의 우주 생성 자체 원리는 사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역학이라는 학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동양에서의 역학은 되게 쉽게 처음에는 자 동양에서 우주 생성의 시작은 사실 무극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많이 들어봤죠? 무극.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얘기한 태극. 우리나라 태극기에 있는 태극. 태극이에요. 자, 역학의 시작은 무극에서 시작을 하고, 또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불교적인 냄새를 넣으면, 자, 우주는 공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건데, 둘 다 뭐 없다는 거죠? 없고, 무이거나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라는 말인데, 이 무극에 대한 역학의 설명을 보면, 이거는 어떤 형태나 빛도 없는 지극히, 자, 어두운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공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텅 비어서 어떠한 형태도 없는 상태를 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공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만물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만물을 사실은 모든 만물은 자, 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색이라는 건 모든 만물이라는 건 모든 형태들, 우리가 가시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은 사실 가만히 보니까 각각 색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 이 공에서부터 색이 만들어졌다 해서 공적시색, 또 색적시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만물이라는 것은 곧 본원의 공과 소통을 한다, 동시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역학에서는 이 부분을 자, 무극에서부터 찬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무극이라는 상태가 상정하는 역학의 큰 원리를 보면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둡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처음에 우주는 그냥 어두웠다. 아까 빅뱅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었다요. 그러니까 지금도 쳐다보면 우리가 햇빛을 딱 차단시키면 밤이 돼서 하늘을 보면 다 어두운 거예요. 사실 그 우주 창조라는 게 딴 게 없고 그 어둠 속에서 지금 우리가 쳐다보면 별빛들이 뽕뽕뽕뽕 생겨난 게 우주 창조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자 어둠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우주가. 그거는 뭐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봐도 좋아요. 자, 어둠에서부터 시작된 걸 왜 무극이라고 이름을 하는가? 이 말을 한번 우리가 한문이니까요, 한자죠. 해석을 해보면 무는 없다요. 자, 극이라는 게 극성,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진 상태예요. 그럼 무극이란 말은 뭐냐면 어떠한 치우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치우침이 없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뭔가 이렇게 편차가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고요하고 어떤 현상도 없는 상태가 무극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서양에서는 이런 개념을 뒤락의 바다라고 해서 사실은 무극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어떤 입자도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 완전한 절대 어둠의 상태가 사실은 무극이에요. 그게 무극이고요. 그 다음에 무극에서 자, 태극인데 이제 무자가 태자로 바뀌었죠. 이건 이제 아까 큰 치우침인데, 자, 태자는 크다는 소리고 역시 치우침이죠. 자, 큰 치우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뭔가 확 쏠리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극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기가 생성되었다라고 역학에서는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극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갑자기 우주가 큰 도움을 해요. 여기서 이제 역학에서 설명하기로는 자, 무극이 동해서 한번 크게 움직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뭐가 한번 기가, 여기 이제 주체가 여기 기라고 역학에서 이야기했는데, 기가 크게 동하면서 무극이 일동하면서 생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양기가 생성됐다가 우주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요. 자, 여기 양기가 생성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양기가 뭐예요? 따뜻한 기예요.
우리가 이 양기가 사실은 우주 생성의 기의 본질인데, 이걸 빅뱅에서 보면 빅뱅이 자 무극이 일동했다는 말과 자, 큰 폭발이 있었다. 뺑 하는 걸 어때요? 큰 움직임이라고 이해를 하면 의미가 유사해져요. 사실은 표현상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대한 우주가 거대한 치우침이 생겼다는 말은, 그래서 그 결과로 양기가 생겼다는 말은, 이 양기가 어때요? 빅뱅에서 생겨난 빛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서양에서 우주를 바라봐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같은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도 우주가 생겨난 원리로 보면 하늘은 어둡고 그 사이에 별빛들만 보이는 세상이 사실 우주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사실 빛만 제거를 하면 그냥 어둠인 태초의 상태, 빅뱅이 없는 상태, 무극이 동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어둠인 거고, 무극이 또는 빅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극이 움직이지 않았고 빅뱅이 생기지 않았다면 우주는 어둡겠지만, 그 생긴 결과가 뭐냐고 쳐다보면 빛 말고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이 빛의 생성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물론 종교적인 부분에 성경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신 말씀이 빛이 생겨라 라는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빅뱅, 역학에서는 무극이 일동, 그리고 종교에서는 빛이 생겨라 하는 의미가 서로 상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기가 뭐냐를 알면 돼요. 그래서 기의 개념이, 이 기로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하는 말은,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양기는 사실은 빛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는 그 실체가 사실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역학적인 원리, 그러니까 기로부터 시작되는 무극, 태극, 뒷부분에 음양, 사상, 오행, 육기라는 말 자체가 전부 기가 주어인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정말 기를 주어로 넣어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무극이죠. 무극이고, 자, 무극이 크게 치우쳐져요. 태극이고,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 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음양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상이라는, 네 가지 코끼리 아니고요, 네 가지의 조짐이란 말이고요. 이 사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한약에서는 오행이라는 것과 자, 육기라는 것이 형성됐다. 네요. 자, 역학적인 이 단어들을 하나씩 해석해 보면, 자, 치우침이 없다, 크게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뭔가 하나는 그림자고 뭔가 하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음기, 양기라는 이 단어도 보면 빛과 그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지, 음지. 그래서 이 글자 자체도 햇빛이 비쳐서 빛을 받는 곳을 양이라고, 그래서 생긴 그림자를 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근데 이 음양이라는 곳에서 다시 분할을 해서 네 가지의 어떤 조짐이 생겼고, 그것이 희한하게 5가지 어떤 움직임과 6가지 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봤지만 이 우주 생성의 본질적인 원리를 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라는 주어가 육기라는 부분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기라는 주어라는 말은 얘가 우주 생성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기를 무극에 넣어보면, 자, 치우침이 없다, 주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 기를 넣어보면 기에 어떠한 치우침도 없는 상태가 무극이에요. 그게 공이고, 기가 어떤 치우침도 없는 상태고요. 자, 크게 치우쳐졌다. 누가요? 앞에 기가요. 자, 기에 큰 치우침이 생긴 것, 그것이 태극이에요. 기에 큰 치우침, 그러니까 우주에서 갑자기 뭔가 강렬한 빛이 생기면서 우주가 편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압력의 편차가 일어나고, 어둠에서 빛의 편차가 생겨나는 거고, 온도의 편차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온과 고압의 빛이 우주에서 퍼져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에 큰 편차가 일어났다. 이게 빅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자, 음양도 보면 이게 여기에 음적인 기, 이건 형용사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음기가 있고 양기가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 자체, 그렇게 생겨난 기 중에, 자, 기의 활동성이 아주 높은 상태가 양적인 기고, 기의 활동성이 낮은 상태가 음적인 기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의 운동성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빛을 받는 곳은 되게 양적인 부분이고,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그 상대적인 부분은 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근데 가보면 음양은 주어가 기이기 때문에 기가 양기가 될 수도 있고 기가 음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개념이 따로 독립된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기의 활동성에서 나눠지는 하나의 형용사적인 표현인 것 뿐이에요. 자, 이거 네 가지의 조짐인데 누구의 네 가지? 기의 네 가지 조짐이라고 보면 돼요. 기가 네 가지로 어떤 조짐이 생겼다는 건데 이 네 가지 조짐이 뭐냐면, 자, 우리 보통 명칭을 태양, 자, 태음, 자, 소양, 자, 소음이라고 이름을 이 네 가지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 태극기에 양이 2개 있는 거, 자, 음이 2개 있는 것, 이 음양이죠.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거든요. 이 음양들이 섞여서 양인데 그 위에 음인 것, 음인데 그 위에 양인 것,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음양의 조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좀 더 빛과 어둠이라는 부분에서 이 빛들이 아주 고온에서부터 아주 차가운 어둠을 뚫고 나가면서 빛 자체가 처음의 온도보다 계속 식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초의 고온에서 빛이 식으면서 형성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서양의 우주 생성에서는 빛이 온도가 식으면서 압력이 내려가면서 입자들이 생기고 그게 수소와 헬륨 입자를 만들어서 나머지 더 식으면서 우주가 계속 음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기가 계속 열이 음화되는 과정에서 물질들의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이 탄생됐다. 그러니까 빛 자체가 고온에서 시작해서 우주의 절대 마이너스 273도라는 마이너스 절대 온도와 마주치면서 우주가 빛의 온도들이 계속 식으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조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의 이러한 음양의 조합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자, 오행과 육기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주어가 기죠. 자, 오행이 뭐냐고 기의 5가지 움직임이라는 소리예요. 이 기의 5가지 움직임을 오행이라는데 이걸 우리 목화토금수라고 불러요. 오행이 뭐냐고 목화토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나무, 불, 흙, 쇠, 물. 이게 나무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 목화토금수라는 것이 기의 운동성을 표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거는 뿌리가 3개인데 양기 하나가 올라오는 것. 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하는 거고요. 화는 사실은 이 가운데의 경계선이 떨어지면서 밑에는 2개 되고 위가 이렇게 3개가 되는 좀 더 기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의 활동성이 좀 더 높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라는 거는 중심점을 이야기해요. 이게 바탕이라는 의미가 있고, 금이라는 쇠라는 말은 뭐냐면 싸늘하고 싸납고 순수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서늘한 곳에서 기운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생기고요. 물이라는 건 사실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취상이 된 글자예요. 생명은 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물에서부터 물이 끓어오르면서 수성화강이 되면서 또는 대류가 일어나면서 생명 현상이 생긴다. 그게 가장 어떤 근본, 생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물이다 해서 가장 밑바닥에 이렇게 연결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목화토금수가 뭐냐면 사실은 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 운동을 하고 있다. 오행의 운동이라는 건 기에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점에서 기가 올라가는 것, 기가 내려가는 것이 오행운동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어가 드디어 등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역학에서는 이 무극과 태극과 음양과 오행과 육기라는 부분의 실체가, 주체가 기라는 걸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생성 원리의 본질은 사실은 이 오행과 육기에서 끝났다라고 보는 게
한의학에서 내경에서 이야기한 오운육기학의 원리예요. 자, 여기서 보면 주어가 드디어 등장해서, 그래서 우주는 6가지 기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이 6가지 기운이 이 오행 운동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인간도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오행과 육기라는 것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고, 이 오행과 육기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고 이야기하면, 인간은 다이렉트로 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의학이에요. 그래서 저 기가, 태초에 우리 빅뱅은 어때요? 수소 헬륨이 우주에 있지만 사람 몸이 수소 헬륨으로 막 작용한다고 보면 좀 이상하죠. 사실은 형태에 대한 부분이 인간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주가 큰 에너지 상태, 그 최초에 생긴 빛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무형의 빛, 그러나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빛. 빛은 우리가 형태로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각이 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게 빛이에요. 이 빛 자체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인 거고, 그래서 기에서부터 세상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원리는 이렇게 역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빛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걸 이해해 버리면 돼요. 왜? 우리가 아무리 봐도 빛은 어때요? 맨날 빛을 봐도 뭐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빛이 어떻게 형태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 물론 아예 빅뱅에서는 고온 고압의 초폭발 이후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입자가 생겼다 해서 이미 설명이 끝났어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까지 이해를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서양의 과학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나열했기 때문에 초기에 이 빛이 인간의 지금 모습 또는 만물의 지금 원리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의학에 접근하지 못해요. 근데 한의학은 그 본질인 기를 머리카락 하나, 피부 하나, 땀방울 하나, 사람이 기침 한번 하는 것조차도 이 기의 문제로 환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언어, 그리고 현상적인 부분의 언어를 같은 기라는 단어를 써서 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단지 사실 기의 변화에 불과한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 자체의 변화를 이해하는 게 인간의 모든 병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가 어떻게 만물을 생성했는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이해를 합시다. 이건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가 어떻게 형태를 만들었는가. 사실 이것만 알면 여기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만들었냐, 인간 생성의 원리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근데 제가 이 기라는 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빛이 어떻게 이 형태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들이 되게 궁금한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역학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부처가 바라봤던 세상, 이거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너무나 축약된 8단어로 공적시색. 자, 공이 곧, 자, 공이 곧 이것이 색이고, 색즉 시공에. 자, 색이 곧 공이다. 그러니까 동시성을 이야기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공과 색이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건 색깔이에요. 실제로 색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어때요? 모든 물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형태들은 고유한 색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되죠. 아까 이제 빛에서 어떻게부터 형태가 만들어졌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에서부터 어떻게 형태가 됐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물질이 만들어졌지? 색이 만들어졌지에 대한 것들이 참 난해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주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만물이 이 형태와 색을 가지게 된 이유, 그것은 어때요? 어떤 이걸 만든 주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형태도 만들어지고 사실은 색도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빛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의학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빛이라는 부분을 좀 더 이해하면 한의학의 기개념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빛이라는 거 우리가 일단 알려진 빛의 특성의 가장 큰 거는 빛은 자, 화동성을 가진다예요. 그죠? 두 번째는 빛은 그러면서도 입자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지금의 물리학 세계에서 빛이 도대체 뭐냐는 이 논쟁을 무수하게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빛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빛이라는 부분에 무수한 실험을 통해서, 무수한 현상적인 과학을 통해서 빛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진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파동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파동치는 거예요. 입자는 이 형태를 가진 거예요. 자, 빛이 입자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빛 자체가 어떤 덩어리로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요. 이 두 가지 빛 안의 특성 보면 잘 보이지 않는 파동에 대한 운동성, 기의 운동성. 제가 아까 이 운동성 자체를 한의학에서는 오행의 운동성이라고 이야기해서, 파동은 이렇게 진행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에너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운동을 하는 거다 하는 오행성과, 예? 그리고 어떤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빛 자체 하나의 특징을 또 이야기하면, 빛은 열이 있어요. 에너지가 어둠보다 훨씬 높아요. 고에너지 상태예요. 보통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따뜻한 거죠. 우리 햇빛 받으면 따뜻한 거죠. 우리 보통 이거 한의학에서는 이걸 따뜻한 기운이라서 양기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에요. 빛은 따뜻해요. 그쵸? 그리고 내가 보면 빛 자체는 다 색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무지개색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무지개색이라고 하는데 7가지 무지개색이 아니고, 빛의 색은 원래 빛의 색은 3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빨강, 녹색, 파랑. 물론 저기 빨갛다는 게 원래 빛의 색깔 이름에 다른 어떤 색깔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우리 보편적으로 빨강, 녹색, 파랑이 빛의 색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3가지 색이라고 생각하면 바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 색이 보이려면 어둠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 없으면 빛의 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색이 다 모이면 어때요? 이 3가지 색이 다 모이면 여기 뭐가 돼요? 빛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우주 자체가 최초의 어둠에서부터 빛이 생겨났다 라는 이 부분으로 빛의 색 자체가 환원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빛 자체가 분산이 되면 빨강, 녹색, 파랑에 색이 드러나요. 색이 드러나는데, 이 색깔들 자체가 이게 빛의 색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물감의 삼원색이라는 것가 또 있죠. 이게 형태의 색깔인데, 형태의 색도 가만히 보면, 자, 형태의 색도 빨간 건 빨갛죠. 그리고 노란색이 되고 파란색이 돼요. 자, 녹색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 뿐인데, 사실은 뭐 파동성에서 녹색이나 노랑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것이 형태가 만들어진 색인데, 이것도 3가지라고 생각하면 역시 바보죠. 이렇게 이 색깔들이 보이려면, 유채색이 보이려면 이번에 바탕이 어둠이 아니고 뭐예요? 흰색이어야 돼요. 그쵸? 이제 무채색이라는 요 색이 다 모이면 무슨 색이 돼요? 검은색이 돼요. 자, 마치 저기 빛과 어둠처럼 이것도 검은색, 흰색으로 환원이 돼요. 그래서 우주가, 자, 빛 자체에서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빛에서부터 색을 가지고 있고, 이 빛 자체가 사실은 파동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전자기파의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런 전자파와 자기파의 파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빛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파동들 자체가, 자, 어둠 속에서 에너지 상태, 고에너지 상태가, 자, 이게 음화되면,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응축이 되면, 우주의 어둠에 있는 압력에서 응축이 되면 입자성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이 만들어질 때 이 빛 자체가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빛 파동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의 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빛 자체의 응축성 자체 때문에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주에서 빛과 형태가 동시에 존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에서부터 만물이 만들어지면 이런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본질 자체는, 빛의 운동성 자체는 사실 파동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형태화되고 그 속에서는 열의 에너지와 그 안에 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의학적,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서양의학의 빛의 특성을 보는 건데, 한의학의 내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냐면, 한의학에서는 천지 자체의 창조 원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요. 양, 화, 기 하고요. 자, 자, 성, 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세상 모든 것은 기와 형으로 되어 있죠. 자, 쉽게 물질과 보이지 않는 기, 즉 빛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 자체는 어때요? 양기. 태초에 우리가 제가 따뜻한 우주에서 강렬하게 터져나왔던 그 따뜻한 무국이 일동에서 생양한다, 양기를 생한다는 그 양기는 활동성이 되게 활발하기 때문에 형태는 응축이 돼야 되지만 얘는 그대로의 무형의 상태인 기로 변화하는 거고 되어 있는 거고. 자, 음이라는 건 어때요? 응축이 된 상태. 그러니까 눌려지고 압력을 받는 상태예요. 뭐 때문에? 사실은 우주는 어둠 속의 빛의 활동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게 무진장하게 차가운 어둠이에요. 그래서 극한적으로 음기 자체를 가진, 그러니까 물론 음양이라는 비교 보면 빛과 어둠에서 보면 빛은 양인 거고 어둠은 음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음양은 사실은 이 어둠은 배제된 것이고요. 사실은 이 빛 자체의 활동성에서 음양이 나눠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사실 빛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지, 사실은 거기에 어둠은 배경 이상의 의미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 빛 자체의 활동성이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응축된 것은, 자, 뭘 만드냐면 형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기와 그것이 형태화된, 우리가 보통 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식물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질적인 부분을 대표해서 형이라고 해요. 물론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구별은 기와 형으로 하지만 인체에서 이 부분을 기와 혈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혈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인체의 모든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경에서 정의한 걸 보면, 내경에서 이제 보면, 자, 인간은 자, 기와 기, 음기죠. 예, 기가 이 형태라는 것도 어때요? 결국 기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그냥 기라고 부르죠. 왜? 기가 형화된 거니까. 빛이 형화되는 그 형태도 사실은 빛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청기와 지기가 합해진 것이 사람인 거다. 그래서 사람은 기와 형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큰 틀에서는 그것이 한의학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정의다. 그래서 그 중에 주체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기다예요. 그래서 모든, 왜 주체가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왜 기일 수밖에 없는가? 이 형태라는 건 스스로 형성된 게 아니고 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성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형태는 기의 응축물에 불과해요. 자, 이게 한의학적인 부분의 양화기 엄성령이라는 거고, 우주의 그 내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제천 위기가 되고, 제지, 제지 성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하늘에서는 기가 되어 있고 땅에서는 형태가 되고, 역시 기와 형이고요. 자, 기와 형이 서로 감해서, 느껴서, 교감해서, 자, 형기가 서로 교감해서, 자, 그래서, 자,
자생 만물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저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의 그 기와 형, 기로부터 만들어진 형, 이 기형 두 가지가 서로 교류를 해서 서로 섞여서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한다요. 근데 여기에 한의학적인 개념을 하나 더 이야기하면 하늘의 기가 표현되는 방식은 하늘의 기는 육기로 표현돼요. 그리고 이 형태를 만들어지는 원리는 오행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형과 기가 서로 교감한다는 말은 오행과 육기가 서로 결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행과 육기가 결합해서 만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은 사실은 어떤 기적인 특징과 그것이 갖고 있는 형태적인 오행적인 특징이 결합돼서 이 만물의 특성이 결정이 돼요. 자, 이게 인간이 왜 오장육부가 존재하는가, 또는 사람도 있고 말도 있고 나무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돌도 있는가 하는 것들은 이 오행과 육기의 조합성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결정난 것 뿐이에요. 이걸 내경에서는 사실은 기의 다소와 형의 성세에 따라서 조합들이 다르게 일어난다고 설명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경에서 바라보는 건 기가 우주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질인데, 이 기가 응축된 게 형태다, 물질이다. 그래서 이 모든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오행과 육기 특성에 의해서 형태들의 특성이 결정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삼을 보면서 인삼의 기와 미를 나눠요. 인삼이 갖고 있는 육기 상태가 어떠한가, 그리고 인삼이 영축될 때 받은 그 오행성이 뭔가, 그 오행성이 오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의 특성에 의해서. 그래서 뭐 단맛이 나는가, 얘는 매운맛이 나는가, 얘는 짠맛이 나는가, 얘는 시큼한 맛이 나는가, 얘는 쓴맛이 나는가, 이 맛이 난다는 게 기의 운동성을 설명하는 오행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론으로 인간의 약을 파악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 자체도 기미론으로 파악되고 어떤 물질도 기미론으로 파악되는 게 한의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은 오행과 육기로 되어 있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서양의학에서도 우주 자체를 기와 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서양의학의 간단한 공식도 사실은 한의학에서 주저리 양화기하고 음성양하고 형지상감해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오행과 육기의 조합으로 만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만물은 곧 기다 라는 말을 쓰는데, 서양의 어떤 물리학적 공식 몇 개를 조합을 해보면, 물론 간단한 조합이에요. 간단한 조합을 해보면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해석은 우리 쉽게 기라고 하고요. M은 질량이에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C는 광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속이가 상수예요. 그리고 H도 프랑크 상수라는 거고요. F는 파동수를 이야기해요. 파동이죠. 자, 그럼 볼까요? 이 기는 곧 형태예요. 네? 기가 곧 형태예요. 그러니까 형태에 광속의 제곱을 곱해버리면 에너지가 된다는 유명한 공식이죠. 근데 모든 형태는요, 우리가 그 빛 자체가 서양에서 전자기파라고 했어요. 파동성을 가지고 있고, 우주가 입자가 본질이 아니고 파동운동이 본질이다. 그래서 우주에서 나중에 입자들이 사라지고 해서 나중에는 입자가 우주의 본질이 아닌 파동이 우주의 본질이다. 거기서부터 물질이 만들어졌다 해서 촉근이론이라는 이론이 나와 있어요. 물론 아직 다 증명이 된 건 없어요. 우주 생성 자체 인간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까지로 보면 그래요. 자, 빛은 전자기파인데요. 자, 이 물질이라는 것, 모든 형태라는 것도 사실 빛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빛에서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 모든 물질도 전자기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보니까 나중에 우리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알게 됐는데, 나중에 모든 물질들, 모든 형태들이죠. 물질을 분석해 보니까 얘도 진짜 전자기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물질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도 빛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를 가지고 있더라. 물론 이 전자기파의 파동이 다 물질마다 다 다르더라요. 주파수가 다 다른 거죠. 여기서 주파수의 다름이 나는 거죠. 그럼 볼까요? 이것도 상수니까 없애버리면, 자, 에너지는 곧 질량이고 질량은 파동이다 라는 간단한 말이 나와요. 이 말은 기는 형이고 이 기의 운동, 형태 속에 있는 기라는 것의 운동은 파동 운동을 하는 거다. 이 파동 운동 자체를 한의학에서는 오행과 육기가 결합된 운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자, 여름에는 양기 활동이 활발하면 기운 자체의 파동성이 높아지는 거고, 겨울이 돼서 양기 활동이 떨어지면 파동성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양기 활동이 되게 많으면 여름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양기 활동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 겨울이라는 현상이 생긴 거다. 이건 열이 나는 거고, 이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춥다 덥다 또는 여름이네 겨울이라는 것도 사실 기의 운동성에 달린 것 뿐이다. 인간한테 몸에 열이 난다? 또 인간의 몸이 손발이 추워진다? 또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살아있네? 하는 건 양기 활동이 좋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죽었네? 양기가 활동하지 않네 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보는 게 한의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명 활동이 양기의 활동이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형태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몸뚱아리에 이제 몸이죠. 형이죠. 이 모든 인간의 몸을 구성한 이 모든 형태들은 사실은 음식물의 조합인 것 뿐이에요. 우리 수정란에서, 수정란이죠. 아주 작은 수정란이에요.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이것도 형태가 아주 작은 거다, 그죠? 그 안에서 두 개가 결합된 아주 작은 점이 지금의 뇌가 돼 있어요. 자, 이 조그만 수정란이 태아가 돼서 계속 커지죠. 몸이 계속 커지죠. 태아가. 뭐 때문에? 엄마 탯줄을 통해서 들어온 엄마가 먹은 음식물들의 영양분이 축적됐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면 어때요? 애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음식물의 섭취를 입으로 하죠. 지금 내가 조그만 3.3kg로 태어난 애가 70kg까지 됐어요. 이게 왜 형태가 이만큼 커졌냐고요? 이게 다 먹은 음식이 축적됐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형태라는 것이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 자체가 모여진 것, 그것이 몸뚱아리에 불과해요. 근데 이놈의 음식물 자체가 뭔데? 라고 물으면,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 먹고 힘을 내기 위해서요. 되게 쉽게 하면 포도당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다는 부분이 뭘까요? 이 포도당이라는 부분, 이게 음식을 먹는 가장 큰 영양소. 우리가 이 포도당을 먹어서 인체에서 대사를 해서 다시 생명 에너지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당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왜 인간 몸뚱아리가 기로 되어 있느냐, 정말 사람 몸뚱아리가 정말 기로 되어 있느냐, 정말 이것이 빛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이 생명현상이 맞느냐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이 포도당은 누가 만드냐 하면 나무가 만들어요. 나뭇잎에서 하죠. 나뭇잎에서 뭘 하냐면 광합성이라는 거예요. 빛이 합해져서 뭘 만들어요. 뭘 만든 결과물들이 포도당이라는 거예요. 뭐가 합해져요? 빛력. 이 빛이 뭐예요? 태양빛요. 태양빛이 뭔데요? 양기요. 자, 양기인 태양빛이 어때요? 나뭇잎에서 합성이 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당을 계속 나뭇잎이 만들어 놓은 빛 에너지, 태양빛의 에너지들을 계속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몸뚱아리의 형태를 만든 게 결국 뭐냐면 태양빛의 에너지가 계속 인체에 축적되어 있고, 이 포도당의 형태들, 에너지가 돌아올 때 사람 몸에 얘를 먹으면, 음식으로 들어오면, 나라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거기서 이 포도당을 집어 넣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한 포도당에서 ATP라는 게 나오죠? 이게 보통 한 포도당에서 38 ATP를 만드는 게 40%가 ATP가 되고, 나머지 60%는 빛과
열로 방산이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분해되면 태양빛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태양빛이 영축된 거기 때문에 인체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저 포도당에서 빛과 열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태양의 빛으로 환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ATP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ATP가 ADP가 되면서 어때요? 뭐가 나오냐면 역시 빛과 열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역시 태양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당으로는 어때요? 사람이 시체가 죽어도 포도당 그대로 있지만 얘를 대사시키지 못하면 어떠한 체온도 생명활동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이 빛과 열인 거예요. 음식물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음식물을 먹은 것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양기의 활동성이기 때문에 양기이기 때문에 그 양기를 계속 형태적인 부분에서 보충하고 있다는 게 음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고 이야기하면 태양빛을 만들어서 그걸로 생명활동을 쓰고 있는 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의 전부다. 그래서 그 태양빛 자체를 한의학에서 양기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인체의 본질을 기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이러한 기가 어떻게 인체에서 운영되고 어떻게 병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가 실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동의보감의 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람이 이 기와 형,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사람은 자, 기와 형의 결합품이에요. 이제 이 말이 참 익숙하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음식물에서부터 공급받아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기는 음식에서부터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형의 기는 인체에서는 어때요? 호흡을 통해서 공급돼요. 그래서 폐주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의 대기, 우주가 만들어 놓은 우주 생성에서 생기는 이 빛 에너지들을 받아들이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이라는 게 단순히 산소를 집어넣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행위가 아니고 이 인간이 우주가 만들어 놓은 이 가득한 양기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숨을 쉬려면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산소만 집어넣어도 영하 한 30도 되는 곳에 산소 집어넣으면 살 수 있냐면 죽어요. 한 100도 되는 곳에서 산소가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냐 못 살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건 사실은 외부의 대기의 상태, 우리가 그걸 육기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육기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육기 상태 자체의 전체성을 사실은 인간이 받아들이면서 공명을 해요. 이 육기 자체가 외기 자체의 온도 변화, 습도 변화, 또 기류의 변화들을 다 받아들여서 공명하는 시스템을 경락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몸에 기가 반응하는 통로, 기들이 작용하는 것, 그 반응성들이 드러나는 곳이 경락이라는 개념으로 한의학에서 인간의 기의 변화들을 찾아서 조치를 하는 거예요. 병드는 것도 이 기의 변화니까. 그리고 이 형태라는 부분은 오행이라는 원리에서, 여기에서 오행에서 사실은 5가지 색과 색들의 모든 것들이 5가지 아까 이야기한 색들의 조합인 거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오미라는 것, 그래서 만들어진 5가지의 맛들이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그 특성을 만들 때 오행이라는 것들이 개입을 해서 이 특성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오행과 육기가 조합되고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것이 인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건 오장육부도 인체 조직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피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뇌라든지 뭐 자궁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다 조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한의학적으로 구별을 할 때 이 형태와 그 형태에 작용하는 기, 그것들의 조합으로 인간이 미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설사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서 이 오행과 육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락과 장부조직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한의학의 치료법이에요. 근데 이 치료법의 핵심은 사실은 인간이 기에 대한 운용, 기를 어떻게 써먹고 즉 기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인간의 병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병은, 그러니까
이 기 자체가 인간의 생장 화수장, 그러니까 삶에 대한 모든 대사를 결정하고 외부의 기후 변화까지 다 아우르는 그 기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증상이 또는 병증이 또는 인간의 생명 현상들이 결정나는 거다. 그것이 기다. 이 개념을 가지고 동의보감에 접근해 보면 인간한테 그러한 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 변화들을 찾아서 그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기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는 약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해하면 인간이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치료하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의보감의 기의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이제 우주에서 또 기가 어떻게 본질이냐 설명했는데, 인간에게서 이 기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좀 편해요. 자, 우주 자체가 제일 처음에 어때요? 양기가 생겨났죠? 무극이 일동에서 생양에서 이 양기가 사실은 생명의 현상의 본질적인 기가 돼요. 우리가 이걸 본질적인 생명의 기라고 해서 이걸 생기라고도 부르고 진기라고도 부르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태양, 우리가 얘기하면 어때? 이 양기가 태양빛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본질적인 양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체도 저 본질적인 양기가 있어야지 뭐 생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한테 어떻게 양기가 구현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요. 자, 문이에요, 그죠? 여기 있고. 이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면 간단한 설명이 나오겠지만, 인간 자체가 기가 본질인데, 우주에서 기 자체는 음기와 양기 자체 현상으로 크게 대별돼요, 그죠? 활발한 기의 활동이 활발한 것과 기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양기의 기의 운동성의 가장 특징이에요. 근데 인체에서도 이 음기와 양기가 주가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의 기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인간의 가운데쯤 있는, 이걸 임동맥이라고 해요. 자, 인맥과 동맥이라는 인체 가운데에 흘러가는 기의 큰 축이 있어요. 자, 동맥은 양기 자체를 주도하고요. 인맥은 음기 자체를 주도해요. 이 기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이걸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운동을 해요. 쉽게 말하면 상하 승강 운동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움직여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체 가운데서 기운이 도는데, 이 기운 자체, 이 생명 활동을 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운동성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기의 운동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고, 이 임동맥 자체가 사실은 양기 자체가 위주가 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양기가 인체의 본질이고, 음기라는 건 양기의 활동성이 줄어든 곳이라는 개념 이외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기 활동은 양기 자체가 위주고, 양기 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음기라고 하는 것 뿐인데, 양기 자체는 위로 올라가겠죠? 음기는 밑으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의 인체 에너지의 축이 되는 게 여기 배꼽과 배꼽 아래에 있는, 우리가 보통 단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또는 한의학에서 이걸 신간동기라고 이야기해요. 양신 하초 쪽에 있는 두 가지의 정과 명문이라는 그 사이에서 흐르는 사실은 신간동기와 임동맥의 축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전이에요. 그리고 임동맥의 축이 되는 그 인맥의 시작점이 되는 게 여기 회음이고요. 동맥의 시작점이 되는 그 회음 뒤쪽에 있는 꼬리뼈하고 항문 사이에 있는 장강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회음과 장강 그리고 단전이 축이 돼서 이 임동맥의 기를 전폭시켜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현상의 기운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임동맥의 기운들 자체가 어떻게 보충되고 보강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기가 보강되는 건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와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 특히 이게 폐에서부터 기운들 자체가 들어와서 인체 임동맥 선상에서 보강을 시켜주고 음식물의 에너지가 이 임동맥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동맥의 에너지가 올라가서 양 유두지간에 있는 단중이라는 혈이 있어요.
단중이란 혈 자체에서 이 임동맥의 기운들이 모여있게 되고, 이 단중이란 혈자리 아래쪽에 심포라는 것이 있고, 심포는 심장을 사는 막이라 심장이 여기에서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에 있는 임동맥의 양기가 단중이라는 곳에 가서 심포라는 곳, 심포가 구름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기운을 빨아당기는 힘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양기들을 빨아 모아서 심장으로 전달을 시켜주면 심장에 박동이 생겼어요. 박동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심장 자체가 박동이 생기면 심주, 자, 혈액과 맥 자체의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그래서 심주 혈맥이라는 생기고, 그래서 심장 자체에서 신명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신명이라는 게 왕성한 생명 활동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심장이 뛰면서 형태의 혈을 보내고 경락에서 모여지는 양기들을 수송해서 우리의 12경락 자체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사실 임동맥에서부터 심장으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양기의 상태에 따라서 심장 박동이 결정이 돼요. 심장이 강하게 뛸지 약하게 뛸지 하는 게 사실 심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죠. 이제 보면 심장이 알아서 막 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기 자체를 많이 넣어주면 심장 자체는 빠르게 왕성하게 힘있게 뛰는 거고, 이 양기 자체를 안 넣어버리면 심장은 찌그러들고 약해지고 위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설사 같은 걸 많이 해서 아랫배가 상당히 냉해지면 심장 쪽에 힘이 쑥 빠져버려요. 혈압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장이 인체 전체 양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은 나머지 곳에 어떤 문제들이 심장 쪽 박동에 영향을 주진 않겠죠. 근데 사실 사람 몸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 심장이란 이 박동, 움직임이죠. 동적 에너지는 양기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양기의 상태에 따라서 심장 박동이 결정이 되고, 그 심장 박동이 뛰면서 일어나는 형태적인 순환, 혈액의 순환, 경락의 순환에 따라서 인간의 생명 현상의 강약도 결정된다 하는 게 한 이야기고, 기본적인 상황은 임동맥에서 축기가 된 양기가, 기본적인 양기가 모여져서 그것이 심장으로 전달돼서 심장 박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임동맥을 축을 해서 사실은 여기 오장육부들이 혈액을 받고, 여기 오장육부들이 기운을 받아서 무형의 에너지들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경락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 자체가 위주가 돼서 흘러가는 곳이고, 이 심장에서부터 혈액순환은 음식물의 영양소 자체가 위주가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혈관은 형태적인 부분의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고, 경락은 인간이 갖고 있는 외부의 온도 변화나 습도 변화나 추위나 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외부의 감정적인 부분이나 무형의 것들에 반응해서 공명하는 것들은 경락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락 시스템 자체가 어때요? 한의학적인 개념이니까 눈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내 마음이, 가슴이 쿵쿵쿵 설레요. 기분이 좋아져요. 예? 자 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뭐 만지기를 했어요, 먹기를 했어요, 뭘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빛만 봐도 어때요? 내 몸에서 후끈후끈하고 설레임이 생기는 것, 무형의 것이 공명하는 거예요. 그 공명이 형태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눈빛에 반응하는 내 몸에 그 기운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바깥에 더우면 내 몸이 덥죠. 우리 되게 더워지면 여름에 열대 현상이 생기죠. 열대 현상이 생기면 어때요? 내 몸 자체가 짜증이 나고 열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 그렇게 되죠? 우리가 더위를 보자기처럼 싸먹었나요? 아니죠. 그냥 내 몸에서 외부의 온도 변화와 공명을 한다는 거예요. 무형의 기와 공명하는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몸이 밖이 덥다 해서 내 몸이 더워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밖이 춥다 해서 내 몸이 추워지지도 않아요. 왜? 인간의 형태가 폐쇄된 거라면. 근데 외기와 공명을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인체에서 기운, 온도와 습도와 기의 흐름에 공명하는 시스템이라는 이 경락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밖이 더우면 나도 더워지는 거고, 밖이 추우면 나도 추워지는 거예요. 그건 내 몸에 갖고 있는 조직과 세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우리가 무형의 소리를 듣고 기분이 되게 나쁠 수도 있죠. 소리가 와서 어때요? 우리가 귀로 소리 오는 게 파동이잖아요. 여기 소리나 빛이라는 게 다 파동으로 와서 하는 기의 운동이에요. 그 무형의 것이 내 몸에 와서 공명을 한다는 거예요.
눈빛도 공명하고 온도도 공명하고 소리도 공명하는 거예요. 빛도 공명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관에 가서 어때요? 영화 보고 막 울고 웃고 난리를 치죠? 근데 스크린에 있는 건 어때요? 사실은 여기에 뭐 배우들이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면에 보시는 빛들의 장난이. 우린 그 빛을 보고 공명을 해서 내 몸에 있는 기운들이 공명돼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영화관에 있는 그 스크린에 나오는 빛을 우리가 먹고 접촉한 게 아닌데도 그 무형의 에너지들, 빛의 에너지들의 공명하는 시스템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락이에요. 경락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맨날 접하는 기적인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경락 시스템이고, 그게 12경락의 특성에 따라서 공명하는 것이 다 달라서 어떤 건 슬프고 어떤 건 화나고 어떤 건 춥고 어떤 건 더운 것 뿐이에요. 그게 따라서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기도 하고 감기가 걸려서 춥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기의 공명현상이 경락이에요. 딱 그것과 실제로 먹어서 이런 음식을 먹고 술을 먹든 맥주를 먹든 해서 우리 몸에서 그것도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맥주나 술이나 뭐 나머지 음료들, 뭐 음식들, 소고기를 먹거나 닭고기를 먹거나 하는 것도 그 형태들, 음식의 형태들이 각 어떤 기운을 가지고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서 기화되면서 어떤 경락과 공명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설사가 나기도 하고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느리게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명활동의 전부고 병리활동의 전부예요. 이 개념을 갖고 동의보감에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동의보감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실감나게 정교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